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조선 전기 정치의 마지막 부분이야. 대외관계 중에서 이제 임진왜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선조 1592년에 시작이 돼서 선조 1598년에 끝나는 거야. 약 7년 전쟁이라고 해. 자,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먼저 전쟁 전 상황을 간략하게 이해합시다. 국방력이 약화되는 시기 맞죠? 15세기에는 국방력이 셌단 말이야. 그런데 16세기 들어가서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 이유는 군역제도가 변질되는 거야. 그 이유를 더 찾아보면 농민들의 생활, 농민을 중심으로 군역제도를 운영해왔거든, 조선정부가. 근데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꾸 농민들이 역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토지 이탈이 심화되면서 군역제도가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대립제, 방울수포제, 군적수포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군역제도가 변질이 되고 결론은 국방력이 점차 약화된다. 그래서 자꾸 대외관계가 불안정해졌지. 그래서 중종 때 머릿속으로 복습한다면 삼포 외란이 일어난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임신조약을 체결하고 다시 교류를 재개했으나 제한을 더 강화시켰지. 그리고 이걸 계기로 뭐가 처음 설치되었다?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량진 외변을 일으키지 얘네들이. 사량진 외변. 그래서 교류를 중단시켰다가 다시 정미조약으로 교류를 재개했죠.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때는 조약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때 비변사가 뭐 정식관청이 된다, 상설기관화된다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국방력이 약화된다. 대외관계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명종 때 그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진관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재승방약 체제로 이때 바뀌는 시대지. 다시 복습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조 때 뭐가 일어난 거야?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16세기에는 전체적으로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외관계가 불안해졌다. 그래서 이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군인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개혁안을 올린 사람이 있어. 그거 외우세요. 2만원 봉사 10만 양병설 주장. 그래서 16세기에 임난 바로 직전에 누가 이 동그라미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원 봉사. 근데 이루어지진 않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가 분열돼 있었다? 국론이 분열돼 있었다. 임난 직전 일본에 파견되었던 정사 서인 황윤길 줄 갔다 와서 이 사람은 일본이 전쟁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부사 동인 김성일 줄 이 사람은 동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해야 되지만 선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쨌든 먼저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어. 붕당 정치에서 사림들이 이제 나눠져서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눠서 싸울 때야. 그래서 이때 서인과 동인 간의 전쟁에 대처하는 입장도 달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인은 전쟁의 준비를 주장, 그 다음에 동인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한편 그래서 대내적으로 조선 사정은 이렇고 일본은요 15세기에는 내륙 정부가 무로마치라고 그랬지. 무로마치 정부와 교류했다 그랬죠. 근데 무로마치 정부가 16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붕괴되고 혼란기가 온다. 혼란기. 그걸 전국시대라고 해요. 전국시대의 혼란기. 전국시대의 혼란기가 온다. 그거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줄.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명가도를 내세우며 정명가도도 줄 조선을 침공했다. 전조.
일본의 주장은 그래.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조선은 길만 빌려주면 된다. 그래서 정명가도. 자, 그래서 발생.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초기에는 그래서 조선은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결국은 연전 연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래 부사 송상현출, 부산 첨사 정발줄,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줄. 전쟁 가장 초반에 패배한 장수들이야. 부산 첨사 정발, 동래 부사 송상현, 그다음에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신립이 맞섰으나 결국은 다 패배. 그래서 그 사람 딱 추천하. 이 사람은 순서 받는 문제 나올 때도 임진왜란 직후에 가장 초반에 나오는 애들이야. 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생략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18일 만에 한양이 점령을 당한다고. 일본군이 승승장구해서 18일 만에 한양을 점령해. 그 전에 이제 선조는 이제 피난길에 오른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명의 원군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원군이 개입을 한다. 자, 그래서 명군 개입줄. 그래서 결국은 선조의 조선의 요청으로 명군이 이때 이 전쟁에는 개입을 한다. 그래서 개입한 명군이 뭐다? 평양성을 탈환했다. 그것도 쫓아놓고. 거기까지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수군 승리. 한편 육지에서는 뭐야? 패배, 연전연패를 거듭했지만 수군, 조선의 수군은 반대로 연전연승을 했다고? 그건 뭐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승리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나눠서 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해전이 있다. 자, 임진왜란,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그렇게 딱 줄치면서 순서를 계속 읽어버릇 하세요.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대첩.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 때 주요 해전이야. 순서는 그렇게 된 거야. 읽은 순서대로. 그리고 옥포가 최초로 승리한 해전이다. 최초로 승리한 해전 줄. 그리고 사천에서는 처음으로 뭘 사용했다? 처음으로 거북선 사용 줄. 그리고 한산도 대첩은 나중에 그 밑에 임난 3대첩의 하나로도 나온다. 임난 3대첩의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 때 두 해전이 있다.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쫓아나. 명량과 노량. 영화에서 나온 건 명량해전이죠. 명량과 노량해전. 명량과 노량. 그래서 이거는 임진왜란이지 말고 정유재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자, 그 다음에 명량과 노량. 노량해전이 최후의 해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임난 3대첩이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1차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여기까지. 요걸 보통 3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2차 진주 대첩 있죠?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 그냥 1차, 2차 나누지 않으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이걸 임난 3대첩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는 누가 활동을 했다? 의병이 활동을 했다. 의병에다 이랬어. 나 의병 밑에다가는. 의병은 주로 전직관리, 사림, 승려 이렇게 써놔. 자, 그래서 한편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활약을 했는데 주로 이 의병장들이 이런 출신들인 거야. 전직관리 출신도 있고 사림도 있고 승려들도 있었다. 근데 사림 밑에다가 써놔. 이 사림에서는요 조오식 제자라고 써놔. 조오식의 제자. 조오식의 제자들이 이때 의병장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 조오식의 제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보는 거야.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장이 누가 있다? 정문부, 함경도, 길주, 북간대첩비, 숙정. 그거 줄쳐놓으세요. 정문부라는 사람이 함경도, 길주에서 활약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숙종 때, 숙종도 동그라미 쳐놔.
숙종 때 비석이 하나 세워진다. 그게 북간대첩비야. 지금 미리 알아놔. 북간대첩비는 숙종 때 세워진 비석인데 그 북간대첩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들의 내용이야. 근데 그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이 바로 이 사람 말하는 거야. 정문부. 자, 그래서 함경도 길주 정문부의 활약을 기록한 비석이 뭐다? 북간대첩비다. 그거는 어느 왕 때 설립됐다? 숙종 때. 그다음에 휴정과 유정, 요 사람이 대표적으로 승려야, 승려. 휴정은 서산대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유정은 사명대사라고도 해서 휴정과 유정, 서산대사하고 사명당이 활약을 했다. 묘양산에서 금강산에서. 그다음에 조헌은 옥천에서, 김천일은 나주 수원에서, 고경명은 담양에서, 정인홍이는 합천에서, 곽재우는 의령에서, 곽재우는 홍의 장군이라고도 불린 사람이죠. 홍의 장군. 그 다음에 정인홍이하고 곽재우를 묶어. 정인홍이하고 곽재우.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조식의 제자라고 써놔. 조식의 제자,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김덕령 있지. 김덕령 광주 담양인데 김덕령에다 이렇게 써놔.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 때 이몽학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것에 연루되어 처형되는 사람이야. 연루되어 처형된 사람. 자, 그래서 그것도 읽어. 정문부, 휴정, 유정, 조헌, 김천일, 정인홍, 곽재우, 김덕령 이런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직관리, 승려, 사림 출신이 많았던 거야. 특히 조식의 제자가 많았던 거야. 정인홍이하고 곽재우 등. 그다음에 이모강의 난에 연루되어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어. 휴정과 유정이 대표적인 승려야. 그다음에 숙종 때 임진왜란 때 의병장, 특히 함경도 길주에서 활약한 의병장의 활동을 기록한 비석, 북간대첩비를 건립했는데 그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정문부야. 이런 식으로 한번 읽으세요. 그다음에 정유재란 있지? 정유재란은 휴전회담이라는 게 개최된다고. 임진왜란 중에 휴전회담이라는 거. 그래서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휴전회담 시작 그거 좋잖아. 1593년 3월. 근데 위에 보면 임난 3대첩 보면 건율의 행주대첩 있지? 1593년 2월이라고. 그래서 요 건율의 행주대첩이 휴전회담 시작의 계기가 된 전투야. 그래서 정유재라는 부분에다가 휴전회담 시작 왼쪽에다가 행주대첩 그렇게 딱 써놔. 그래서 건율의 행주대첩이 바로 휴전회담 시작의 계기가 된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일본이 먼저 휴전회담을 제의한다고. 그래서 이때 일본과 명나라가 휴전회담을 시작을 한다. 1593년 3월부터. 그리고 이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일본군이 아예 경상도 지방으로 철수를 해버려. 그래서 경상도를 철수를 해버리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서로 승리를 주장하면서 일본과 명나라 간의 휴전회담이 결렬이 된다고. 그래서 결렬. 그리고 결렬 이후에 재침을 한다.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597년 1월 달에 다시 재침을 한다. 경상도로 후퇴 있다가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누가 사망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사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는 거지. 철수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이 두 해전이 나오는 거야.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명량, 노량해전.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전란의 영향,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 이 부분은요, 내용도 물론 물어보지만 순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전란의 영향은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별표. 자, 임진왜란의 영향은 조선 후기에도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조선 후기 사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첫째. 자, 일단 유정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 정부는 유정, 승려, 사명당을 일본에 파견한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포로를 데려오기도 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기유약조 줄쳐놔. 기유약조, 광해군 때.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어떻게 명종 때 을묘외변으로 일단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도 여전히 교류가 하지 않았겠지?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하고 다시 교류를 하는 거야. 그게 광해군 때 체결된 기유약조라는 거야. 그래서 기유약조 줄. 내용은 부삼포의 외관 설치 줄. 세견선 20축 세삼이도 백석 줄. 자, 20에다 동그라미, 100석에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50척 200석 하면 세종 때 계약조야. 그 다음에 반으로 딱 잘라서 25척 100석으로 제한했다. 그러면 임신조약이야. 그 다음에 20척 100석으로 제한했다. 그러면 기유약조야. 그거 기억해. 그리고 이때는 3개를 개항했어. 근데 이때는 부삼포만 개항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결론 기유약조를 체결하고 교류가 재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 뭐가 최고 기관화되는 거? 비변사 최고 기관화. 이거 다 중요하단 말이야. 비변사는 삼포외란을 계기로 임시로 설치된 관청이었는데 명종 때 정식 관청이 되고 임진왜란으로 최고 기관화되기 시작한다. 그거 줄쳐놔. 그래서 의정부가 최고 기관이었는데 그전에는 의정부를 제치고 비변사가 최고 기관화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뭐다? 임진왜란이라는 소리지. 두 번째, 훈련도감 줄, 지방군으로 속옷법 실시 줄. 임진왜란은 조선의 군사제도 개편에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해. 그래서 중앙군도 바뀌고 지방군도 바뀝니다. 훈련도감에다가는 그냥 중앙군이라고만 해놔.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중앙군으로 뭐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훈련도감.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 뭐가 실시된다? 소고법. 그래서 소고군이라고 해 보통. 그래서 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소고군이야. 임진왜란 때 지방군은 제승망략 체제라고 했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제승망략 체제에서 소고군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결론!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훈련도감이 들어가야 돼. 지방군은 소고군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전술 무기 개편해가지고 척계강의 기호신서 참고 줄, 훈련도감 소고법, 이장손 비격진철내 변이중 하차. 그거 줄만. 그 다음에 밑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이건 당연한 거. 전쟁이 한반도에서 7년 동안 있었으니까 국토가 황폐화되고 따라서 토지 결수, 농경지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인구도 감소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인질로 끌려가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인구도 감소할 것이고 각종 문서도 막 불에 탄단 말이야. 노비 문서가 됐던 토지대장, 양안, 호적 이런 것들도 많이 불에 타는 시대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다. 그건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문화재 소실 이거 외우시고 경복궁, 불국사,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그거.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문화재가 뭐가 있다? 경복궁, 그다음에 불국사, 그다음에 실록 소실인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실록. 전주 사고에서 보관한 실록을 제외한 실록. 그 전주 사고, 보통 사고가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을 사고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소실 이렇게. 모든 실록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건 나중에 문화편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결론 경복궁, 불국사,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소실 그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신분상수가 사용해서 납속책 시시 줄, 공명첩 발급 줄, 이몽학의 난 줄 1596년. 당연히 전쟁 때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겠죠? 뭐 당연한 거지. 심지어 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몽학의 난이라고. 임진왜란 중에는 이몽학의 난이야. 그리고 정부가요. 납속책하고 공명첩의 개념. 납속책하고 공명첩은 이렇게 해놔. 하층민 신분
관직 상승 이렇게 하나. 뭐 관직 상승은 아니겠고 하층민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거나 아니면 하층민들의 관직 진출을 허용해 주는 조치를 말하는 거야. 공짜로는 안 해줘. 돈 받고 정부가 납속책, 공명첩 이거는 하층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받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거나 아니면 관직 진출을 허용해 주는 조치야. 이걸 납속책하고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이걸 실시한단 말이야. 그 목적은 뭘까?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당장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런 조치를 했지만 결국 이게 전반적으로 조선 사회 전체를 보면 이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왜?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임진왜란 때 국가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납속책, 공명첩 실시. 그다음에 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몽하게난 그렇게. 자, 그래서 외울 거 임진왜란의 영향. 비변사가 최고 기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군으로 훈련도감이 설치됐습니다. 지방군으로 소고법이 실시됐습니다. 기타 무기 전술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불국사 전주사고문을 제의한 실록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밀란, 이몽학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임진왜란 영향. 자, 그 다음에 대외적인 영향. 일본 에도 문화 발전, 에도 조초나 에도.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라고 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사람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에도가 동경이거든. 그래서 에도에 막부를 설치했어. 그래서 그걸 에도 막부의 수립이야. 그래서 에도 막부에다가 줄 쳐놓고 에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도쿠가와라는 사람 써놔. 도쿠가와. 그래서 조선 후기 일본 정부는 에도 정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 내륙 정부는 두 개만 기억하는 거야. 조선시대에. 무로마치 정부. 그럼 15세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도 정부 하면 조선 후기로 가는 거야. 조선 후기. 그리고 그 에도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왜? 임진왜란 중에 일본 애들이 인질도 많이 끌고 가고 문화도 많이 가져갔단 말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 후기 에도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 건너간 구체적인 문화가 뭐다? 이황의 성리학, 인쇄술, 도자기 기술, 이삼평, 심당길고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은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 조선 후기 일본 에도 정부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황의 성리학이 갔다. 그 다음에 도자기 기술 건너갔다. 그 다음에 인쇄술 건너갔다고 3개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여진족이 성장하는 게 그것도 반드시 좋잖아.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대외관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진족은 평소에 명과 조선의 통제하에 있었던 민족이거든. 근데 이 16세기 요때 선조 때부터 명과 조선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여진족이 성장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더욱더 성장한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 여진족이 성장하는 계획이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줄쳐놔. 조선통신사. 이거 뭐 옛날에는 요거 자체만으로 단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기만 해. 선조에서 순조까지 10여 차례 줄. 순조 1811년 그 동그라미. 자,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파견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선조 때부터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일본에 파견된 사실을 조선통신사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근데 순조가 더 중요해. 1811년까지야. 그 동그라미 쳐놔. 19세기 초까지 약 10여 차례 일본에 파견된 사신을 조선통신사라고 한다. 자, 왜 간다?
조선 정부가 스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가는 거야. 조선 후기는 에도 막부니까 에도 막부의 요청이 되겠지. 에도 막부 요청. 그리고 이 통신사는 외교 사절이기도 하고 문화를 전파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외교 사절, 문화 전파. 그런데 이 조선 통신사가 파견되면은요,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쭉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가거든. 체류 기간이 굉장히 길어. 그리고 한 수백 명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조선통신사가 이 당시에 일본 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는 길에는 일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구경하는 등 인기가 아주 많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러자 이제 일본 내 지식인들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 통신사가 간 거는 결국은 조선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의미가 좀 있다고. 근데 자국 문화도 우수한데 왜 조선의 문화에 일본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존경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자국의 문화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이 전개. 그거 줄쳐놔. 좀 보수주의화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 18세기 후반부터 보수적인 사람들,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국학운동이 일어난다. 자국 학문을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차 통신사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국학운동의 영향으로 통신사가 19세기 초에 중단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통신사는 결론은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도 한 거지. 그리고 결국은 그 국학운동이 결국 뭐야? 통신사의 중단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조선통신사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은 단독으로 하나가 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 광해군부터 이후를 조선 후기 사회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전치를 정리하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